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뭐 얘기를 하지 않고 윤재욱 원내대표만 뭐 민생만 얘기했다라고 저렇게 주구장창 읊어대니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뭐 국민 눈높이 또 저쪽에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자. 우리는 어떤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를까? 이거 열심히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운동권 세력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는 또 윤희숙 전 의원을 성동 쪽에 공천하기로 할 것 같이 하면서 근데 지금 보면 공천을 비대위원장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운동권 세력 비판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더라고요. 한번 그 의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발언 들어보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탈원전 이념 내세우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 생태계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어떻게 민생을 얘기하는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 말고는 어떤 입법 성과를 거둔 적 없는 다수당이 과연 민생 경제를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제 와서 민생 경제를 얘기하는 것에 공감할 분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운동권 비판하면서 운동권이 이제 기득권이 됐다.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은 들었어요.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안도현님의 연탄재라는 시 여러분 유명해서 다 기억하시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지금 기득권 세력 최고 누구를 꼽습니까? 법조계 아닙니까? 검사들 아닙니까? 검사들이 그렇게 향응 받고 접대 받고 룸사롱 가서 술 마셔도 돈 나눠서 n분의 1로 계산해 주니까 문제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호의호식했을 때 지금 운동권 기득권이 됐다고 비난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때 당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나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체육가스 마셔가면서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기득권이 된 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비난할 사람이 비난해야죠. 나도 같이 체류탄 가스 마시면서 눈물 흘렸는데 지금 너네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놓고 거기에다가 손가락질 하는 거는 경우가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정진환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해도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거를 뭐 이를테면 정권 심판론을 덮을 수 있는 하나의 그 프레임으로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부터 사실은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그동안 윤석열 정권 이 3년 차 때까지 윤석열 정권이 해왔던 게 뭡니까? 결국 전 정권 책임론이었어요. 이건 전 정권 책임론의 또 다른 버전이다. 운동권 심판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망친 운동권 얘기합니다만 직시해야 될 게 뭐냐? 앞서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오늘의 민생경제 파탄의 주범이 누굽니까? 결국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것을 돌리기 위해서 운동권 심판을 얘기하는데 자, IMF 국가 부도 사태 이후에 나라 경제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 1.4%로 주저앉았다고 얘기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또한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운동권 이른바 출신들 국회의원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권 탓입니까? 이것은요,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 선진국 문턱에서 뭔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은 경제 망친 운동권이 아니고 전 정권 탓이 아니고
오늘의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 탓인 거죠. 그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얘기하지 못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성찰이 먼저 우선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군사 독재와 그 소위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서 싸워왔던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면서 운동권 심판을 이번 선거의 프레임으로 들고 나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은 자신의 어떤 그 검사로서 그동안 살아왔던 호의호식하면서 또 특권을 누리며 살아왔던 본인의 삶을 덮고자 하는 것이고 오늘의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덮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보여집니다. 전광명 님이요. 강남 8학군 출신의 평생 검찰에서 호의호식한 한동훈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글 주셨는데요. 윤경호 소장님, 지금 한동훈 위원장 나이가 뭐 민주화 투쟁을 하고 뭐 그런 세대 나이는 아니죠.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87년 6.29 선언까지의 예.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했던 세대, 그리고 6.29 선언 이후부터 92년 말 YS가 3당 합당으로 어찌됐든 뭐 보수 통합으로 됐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그러니까 93년부터의 또 대학이나 노동운동을 했던 세대, 그리고 이제 DJ 뭐 당선 이후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YS가 당선된 이후 93년부터 대학 생활을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에 92학번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이 80년대 전두환 노태우라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두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당시에 몸을 던져서 학생운동을 하고 감옥에 가고 또 강제 징집되고 또 경찰 또는 뭐 수사기관에 끌려가서 당시에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추궁도 당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빚을 지는 심정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경험했던 세대는 아마 아닐 거고요. 그걸 경험했던 세대는 아닐 거고, 그건 아마 본인이 고등학교 다녔던 시절, 중학교 다녔던 시절일 테니까 92년 이후의 대학은 또 다른 공간이란 말이죠. 예, 그걸 무작정 당시에 이 군사 독재, 반 독재,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몸을 던졌던 분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건 본인이 아마 나중에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걸 아마 곧 알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안부 문제 뭐 이런 거를 무슨 뭐 자발적인 매춘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학문의 자유 운운하는 정말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을 정도의 그런 표현을 하는 거하고 저는 유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한동훈 세대는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 세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고시 합격하고 잘 나가고 했던 사람들은 시대에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어목했던 시절에 쉽게 취직할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깨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걸 애써 외면하고 도서관에 파묻혀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고 고시 합격하고 했던 사람들 빚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자기는 뭐 내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운동권 얘기하는 거는 좀 듣기가 안 좋아요. 그럼요.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민주화운동, 학생운동에 투신했던 사람들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다 청년 영입을 했었죠. 그리고 그 공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인정하고 국민들도 다 수긍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일부 기득권화 돼가지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모습이 과연 온당하냐. 그래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불출마 선언도 했고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를 평생 돈도 안 벌어본 사람들이라고 동시에 다 폄하하는 거는, 그런 발언은 결코 온당치 않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그 고시, 사법고시에 소년급제 해가지고 본인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평생 남의 비번 까는 일을 하다가 자기 비번은 안 까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느닷없이 또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여당 대표격으로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그 언행 불일치의 상황을 또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다 비판할 수 있는지, 저는 뭐 마냥 칭찬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기득권화돼서 비판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동시에 다 비판, 그 폄훼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 윤희숙 전 의원이 그럼 당선되면 뭐 경제가 막 살아납니까? 누가 경제를 살릴 사람이라고 물어보던데, 막 살아날 수 있나요? 혼자 힘으로? 국회의원 혼자 힘으로 뭘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정부의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그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형적으로 갈라치기 해서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좀 전환해보려는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민심이 물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얼마 전에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운동권 뭐 적폐청산 비판하면서 1980년에 본인은 유치원생이었다. 그러니까 뭐 빚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모순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순국 선열들에서 얘기하고 6.25 전쟁 영웅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분들과 동시대를 살아서 그걸 인정하고 공감하고 존경합니까? 아니, 본인이 1980년에 유치원생이었어도 그 광주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울대 나온 사람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이분들의 공로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만 지금은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뭐 뭔가 청산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동시에 다 왜냐하면 그 운동권 중에서도 정치권에 안 들어오고 또 평생을 그냥 그 바깥에서 자기 일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이 운동권이었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평생 돈 한 번 안 벌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폄하해서는 공감을 얻을 수가 없죠. 이렇게 이제 운동권 쪽으로 프레임을 맞춰서 이번 총선을 운동권, 기득권, 청산 뭐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그 운동권 출신의 대표로 꼽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성동갑이죠. 중성동갑. 거기에 나서서 한판 붙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 문제를 끄집어내더군요. 윤희숙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죠.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합니다.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기업, 반시장 교리로 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것이 껍데기입니다. 윤경호 소장, 윤희숙 의원은 지난번에 의원직 사퇴할 때만 아버지 땅 문제, 예, 그걸로 사퇴를 했죠. 그때 이준석 대표가 막 눈물로 만류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윤희숙 정치야 내정치야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약간의 좀 혹이 처음에는 혹이라고 표현했지만 나중에 보면 약간의 치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경제학 전공자예요. 그리고 KDI에서 연구위원 쭉 했고. 근데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좀 이빠른 얘기를 그때도 많이 했다는 건데, 글쎄요. 전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부동산 정책 얘기를 하면 사실 아플 겁니다. 많이 아플 거예요. 이 시장을 조세나 아니면 기타 다른 걸로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다가 그게 두더지 튀어오르듯이 그냥 리바운드 하는, 그걸 걷잡을 수 없이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걸 저렇게 싸잡아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냉정하게 사실 논리적으로 한번 논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글쎄, 윤희숙 의원이 전 뭐 윤희숙뿐만 아니라 김경률 그다음에 뭐 다 여야 뭐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아니 지명도가 좀 있다 싶으면 아무데나 전국의 지도를 펼쳐놓고 나는 여기 이게 정말 유권자를 모욕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근본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건 뭐 꼭 윤희숙 의원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긴 할 겁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선거제도의 맹점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경제 전문가 윤희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경제라는 게 맨 비판만 하고 비평만 하고 그걸로 경제 전문가 행세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경제 정책을 한번 집행을 해봤냐? 아니면 금융시장이나 아니면 실물 경제를 다루는 곳에서 쓴맛 단맛을 한번 다 봐봤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면 윤희숙 의원도 아마 자신은 없을 거예요. 정일환 교수님 분석하기에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와가지고 선두로 준 사람이 세 사람 있잖아요. 네. 김경률, 원희룡, 윤희숙. 네. 공통점이 뭐인 것 같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세 사람의 이제 이른바 이 세 사람들 먼저 그 공통점을 얘기하기 공통점이라면 이런 거겠죠. 소위 이른바 전투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늘 그 임해온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위 운동권에 대해서 원희룡 의원도 사실은 운동권 출신입니다만 사실 변신한 운동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도 검사 출신이니까. 전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향, 뭐 변신 전향이 되겠죠. 윤희숙 의원은 뭐 학창 시절 얘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KDI 연구원 하면서 그것을 경제 전문가라고 이게 달리 붙일 말이 없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김경률 회계사 마치 뭐 경제민주화운동 참여연대를 통해서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분들의 그 역할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공천되면 정치인의 국회로 진출하면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저는 그 문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여러 사람 얘기했습니다만 민생 경제가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몇몇 전문가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 경제정책에 대한 어떤 확고한 어떤 원칙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지 그런 것들이 망가진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왜 한동훈 위원장은 운동권 심판론을 들먹이면서 소위 윤희숙, 김경률 이런 사람들을 앞세우느냐. 저는 제가 볼 때요. 아직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 그 용산이라고 하는 게 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용산의 틀에 갇혀서 중도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전 정권과 운동권 심판, 야당 심판이라고 하는 전투적인 어떤 메시지에서 갇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때리기 또는 운동권 심판론 이 이상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결국 한 달 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결국은 중도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런 메시지로 중도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운동권 얘기하지만 민주화운동 세력이 소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화운동 세력을 감싸주고 어떻게 보면은 저수지 역할을 했던 게 우리 당시의 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50대, 60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분 전체를 매도하는 저런 메시지로는 중도 확장성을 보여줄 수 없다. 그러니까 말은 중도 확장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한동훈 체제 저는 한 달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중도에 대한 소구력이 있느냐가 가장 큰 퀘스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인기 막 올라간다고 하고 심지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뭐 지지율에 육박했다, 뭐 비슷하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고 있는데 중도에 대해서 무당층에 대해서 소구력이 있으려면 지금 용산에서 입 틀어 막아놓은 이야기들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특검법도 얘기하고 디올백도 얘기하고 대통령은 왜 소통한다면서 기자회견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할 얘기가 무궁무진한데 그 얘기를 지금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중도에 소구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겨우 생각해낸 게 이제 운동권 청산 이거 가지고 얘기하자는 건데
이게 아무리 일면 타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거 가지고 다 그래 굉장히 좋은 말 했어.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도 고육지책으로 이걸 짜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 다녀와가지고 소위 굉장히 속으로는 열받았던 게 아닐까. 내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천 문제도 지금 막 여기저기 손들어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태경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험지 출마하겠다 선언했을 때 뭐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선언한 바지만 그래도 그것까지 인정. 그런데 사실은 그 빈자리에 누가 가느냐가 더 주목받는다. 거기에 검핵관, 용핵관 가면 그게 무슨 개혁공천이냐 했는데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거기로 간다. 이 얘기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참모는 양주로 가고 뭐 친윤들은 뭐 그러니까 비윤들은 막 이렇게 험지로 보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보면서 공천이 가장 그 큰 문제인데 어떻게 중도층에게 먹힐 수 있겠어요? 그게 인정 못 받죠. 결국에는. 앞으로 하여튼 총선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한번 저희가 그 내용, 배경 분석해보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